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사용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민주당과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 단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헌법재판소의 편파 진행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데 이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틀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막으란 지시도 안 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했다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조성현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13일 그러니까 내일 변론에서 이 사람을 출석시켜 집중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헌재가 직접 나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을 내세우는지 이 보도가 있고 난 다음 편파성 논란이 보수파층에서 제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편파 진행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사용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무맹랑한 낭설들이 민주당과 야권 지지층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채널A의 이 단독 보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해당 녹취 파일은 작년 12월 7일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녹취록에는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 병력을 지휘했던 김장학 군사경찰 단장이 국회에 먼저 출동한 군사경찰단 특임중대장에게 총기와 탄을 가져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하며 전군의 비상경계 태세를 지시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4일 오전 12시 15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 병력을 지휘하는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 국회에 먼저 출동한 대테러 초동조치팀의 특임중대장과 통화를 하며 현장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여기 차들이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나 그러진 않지. 예,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인원들 일부 식별되었고 넘어가진 못한 상태입니다. 김 단장은 자신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총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기랑 탄은 안 들고 나갈 거야.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총기하고 탄을 관리를 해야 돼. 또 국민에 대한 위해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병력들은 네가 좀 정신교육을 해. 우리가 이거는 뭐 군인이니까 하게 돼 있는 거 하는 건데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도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주요 군직기자 10명 중 1명으로 향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해당 녹취 보도가 보도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했고, 특히 이재명은 12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엔 한 국민쏴라며 대통령의 총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에 해당 녹취록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될 경우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총기 사용 지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녹취록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자, 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혹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편파적으로 증거를 채택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 우파 매체 더 퍼블릭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녹취록을 막은 게 사실입니까? 라고 질의해 봤더니, 자, 이에 윤 변호사는 청구인 즉 국회에서 부동의해 증거 채택이 미뤄진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문영배 대행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채택을 막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국회 측에 유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은 헌재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즉 이런 것 하나만 봐도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희룡 전 장관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었는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지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 국민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긴커녕 기본 원칙을 피해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hir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원 전 장관이 오늘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던데, 그게 뭐였냐?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가 왜 나왔냐 하면,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자체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임명 과정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는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서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낸다면 나중에 또 적법성, 정당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겐 그걸 그냥 따르라 라고 강요하는 국가는 독재 국가라는 겁니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한덕수 대행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이런 시도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라는 점을 들며, 이런 식으로 마치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형식적으로 재판한다는 국민적 의심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원 전 장관은 오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도 함께 밝혔는데요.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어떤 절박했던 위기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면서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여당과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 말고도 사회 각계 계층 그리고 남녀노소, 연령층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여기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여기고 지들 맘대로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